저는 고현씨가 김인겸의 일동장유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장유가는 니홍조 39년에 통신사의 서기로서 일본에 간 작가가 보고 느낀 일본의 문물, 제도, 풍속 등을 기록한 장편 기행가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문단 주제 뽑으세요. 늘 이야기하지만 가사 작품도 사건, 그 다음에 인물, 배경, 특히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어떤 인물의 관계, 이 부분을 먼저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뭐가 나와요? 배가 나오죠. 배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기 보면 성난고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배가 좀 풍량으로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쵸?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일문단 주제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풍랑으로 배가 크게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정도로 주제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설명 들어갑시다. 자, 배의 방에 누워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이때 배의 방 뜻이 뭐예요, 여러분? 배의 방. 그렇죠. 자, 배의 선실을 배방이라 하죠. 즉 통신사를 일본을 가는 배의 선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내 신세를 생각하니. 이때 내 신세, 즉 가족을 떠나 일본으로 임무를 띄고 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그죠? 상황. 자, 그 다음 가뜩이 심란한데 대붕이 일어나서, 자, 가뜩이 심란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 보통 뭐라고 불러요? 가뜩 심란하다 이럴 때. 지금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일본을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객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뜩이 심란한다 할 땐 객수를 느끼고 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의 좌우가니. 자, 같은 했으니까 여러분 표현법이 뭐예요? 직위법이 와 있죠? 그 다음에 태산 같은 성난 물결을 해석할 때 성난 물결 거대 자연물에 비유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천지의 좌우가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상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악화된 기상상황,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크나큰 망국주가 나뭇잎을 불리듯. 자, 나뭇잎을 불린다는 말이 여러분 뭐예요? 그죠? 하자가 탄배를 뭐에 비유한 거예요? 나뭇잎에 비유한 거죠? 망국전 배잖아요. 이건 나뭇잎을 불린 듯, 그건 나뭇잎에 좀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하자가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태로운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자가 이태로운 상황이구나. 됐습니까? 예, 잡아주시고, 그 다음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자, 하늘에 올랐다는 여러분 무슨 이미지입니까?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상승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함, 지함이라고 했어요. 그죠? 지함에 내려지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지함의 의미적 해석 해줘야 되죠. 지함. 뭐예요, 여러분? 지함이 땅이 움푹하게 주저앉은 것을 지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지함에 내려지니 했어요. 내려지니. 그럼 하강 이미지죠.
됐습니까? 예. 자, 12발 쌍화대는 자, 치아처럼 굽어 있고, 여러분, 치아란 거 의미적으로 어떤 뜻이에요? 그쵸? 줄기에서 뻗어나간 격가지를 우리가 보통 치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치아는 격가지를 이야기해요. 격가지. 처럼은 직유법이 될 거고. 됐습니까? 요 정도 여러분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2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다면 여러분, 자, 신두, 푹, 초석, 도든, 반달처럼 배불러내까지. 처럼 직유법이고요. 그죠? 자,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12에서 배불러내까지. 그쵸? 배가 큰 바람을 맞았다는 거죠? 배가 큰 바람, 즉 큰 파도죠. 바람을 맞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굵은 울의 잠벼락은 등 아래서 진동하고 했어요, 여러분. 자, 이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죠. 크고 잦은 벼락으로 뭐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기감이 조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기감 조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성난고래 나오네요. 성난고래 동안 용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요 이름은 잘 나오겠죠, 시험 문제. 그래서 이런 것은 중립 표시해야 됩니다. 색깔 넣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쵸? 성난고래. 고래는 동물이죠, 동물. 동물의, 자, 물속에서 희롱한다 했으니까 성난고래래요. 그럼 어때요? 동물의 역동성을 이용하여 풍랑상을 이야기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물의 역동성을 이용하여 풍랑상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풍랑상한 표현.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풍랑상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뭘 생각한다면 자신의 상황이 매우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이태롭고 긴박함을 드러내고 있죠? 그럼 이런 걸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다시 씁니다. 자신의 상황이 매우 이태롭고 긴박함. 됐습니까? 예, 이런 걸 정리 잘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요강 타고 자빠지고 엎어지며 상하좌우 배방 널른.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잎잎이 우는구나 였어요. 즉, 배에 물이 들어 흘러내린다는 이야기죠. 예. 됐습니까? 예. 배에 물이 들어 흘러내림. 자, 이렇게 해서 1문단을 끝내고, 자, 2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2문단. 자, 2문단 주제법 들어가기 바랍니다. 키워드는 뭐예요, 여러분? 바로 나와야 되죠. 뭡니까?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죠? 사면을 돌아보니 어와 장한 시고. 그럼 이때 여러분이 사면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다죠? 이걸 여러분이 뽑을 수 있어야 돼요. 즉 사면을 돌아보니 어와 장할 시고는 끝없이 넓게 펼쳐진 바다의 풍경에 감탄한 거죠. 그쵸? 이 말은 바다의 풍경에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 주제 뽑아도 되겠죠. 두 번째 문단 주제 씁니다. 해가 돋아 끝없이 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고 감탄한 거죠.
됐습니까? 주제? 자, 이제 내용 설명 들어갑니다. 이 고해도권을 장관을 하여 보세. 해석하면 어떤 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해돋이의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해도권을 해서 해돋이. 해돋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아름다운 풍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해돋이의 아름다운 풍경. 됐습니까? 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자, 여기서 이런 구경은 뭘 가르쳐요, 여러분? 그쵸? 자연의 풍광에 대한 감탄이죠. 그러면 인생 천지간에서 자, 구만리 우주 속의 큰 물결일 뿐이로다. 요까지. 요 내용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그쵸? 해돋이의 장단에 대한 감탄이죠? 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구경, 요 기억에는 이런 구경, 요 여러분 해석해 줘야 돼요. 이런 구경은 자연의 풍광에 대한 감탄이죠. 풍광에 대한 감탄. 됐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여러분 마지막까지죠. 예, 세 번째 문단은 자, 주제 뽑으세요. 갑자기 그러면 누가 튀어나와요? 그쵸? 전승산이 튀어나오죠? 전승산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쵸? 일본 문인이죠. 그러면 전승산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승산과. 그쵸? 글 쓰는 양을 바라본다는 것은 즉 필담을 시작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 필담을 나눈 뒤 자, 그의 선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선물을 포장도 나오고요, 그죠? 예. 그의 선물이 어떻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거절했더란 이야기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이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요. 못 받고 도로 주니 허물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못 받고 도로 준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전승산의 호의를 거절한 거죠. 즉 상대의 글값에 대한 나의 거절이 드러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근거해서 주제 뽑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주제 전승산과 필담을 나눈 뒤 그의 선물을 가다며 거절함. 됐습니까? 예. 내용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승산 1번 문인이 될 거고요. 자, 글 쓴 양을 바라보며 자, 글 쓴 양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자가 글 쓴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즉,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필담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 읽어보세요, 여러분. 필담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읽어보고 필담의 의미적 해석을 10초 동안 여러분이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분석해 봤습니까, 여러분? 자, 필담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죠?
문자 언어로 음성 언어가 아닌 문자 언어로 대화를 주고받는 행위를 필담이라고 하죠.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필담에 대한 개념 정의하겠습니다. 필담. 자, 음성 언어가 아닌 문자 언어로 대화를 주고받는 행위. 이렇게 필담의 개념 정의를 내리고 하는 게 여러분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상당히 지문이 이해가 빨라질 겁니다. 즉, 필담을 써서 뵙되 전문의 태석 선생 시짓기가 유명할 터니 선생의 빠른 재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럼 필담을 써서 뵙되라는 말 한번 분석해 봐야 되죠,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그렇죠. 정선산의 행동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뭐예요? 문답의 형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전상의 행동은. 그래서 의미적으로 하면 자, 문답법이 뭔지 알죠? 물어보고 답하는 거죠. 자, 문답의 형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제시함. 됐습니까?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이제 전문이라는 것은 전해 듣기에 이런 뜻이죠. 전해 듣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태석 선생이라고 나오는 여러분, 태석 선생. 그러면 이 태석 선생은 하자를 가리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시집기가 유명터니 선생의 빠른 재주. 여러분, 선생의 빠른 재주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선생의 빠른 재주. 똑같죠? 즉, 필담을 시하는 계기고 하자가 글 쓴 모습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필담을 시하는 계기에서 여러분 요와 같아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일생 처음 보았으니. 이 말은, 일생을 처음 봤다는 말은, 자, 하자의 글 짓기에 대한 전승산의 칭찬이죠.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전상의 칭찬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에서 필담을 시하는 계기도 되지만 하자의 글 짓는 재주를 가리키죠. 그럼 이 부분은 나의 글에 대한 어떤 평가예요, 여러분? 그쵸? 글에 대한 상대의 평가가 드러나 있는 거죠. 이 정도 여러분 같이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피렁코 귀한 벼로 태석인가 하나이다. 태석 선생 아까 태석 나오죠. 자, 그럼 해석을 하면 이 부분은 명성대로 대단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명성대로 대단하다. 이 말은 하자인 나를 지칭하죠. 태석이 하자니까 나를 지칭함. 됐습니까? 같이 봐주시고 그 다음 내 웃고 써서 베대. 여러분 내 웃고 써서 베대. 자, 어떻게 여러분 해석해야 내 웃고 써서 베대. 그쵸? 하자의 행동이죠. 문답 형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장면을 아까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내용하고 의미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같은 느낌이죠? 예, 그래서 하자의 행동이 드러나 있죠. 됐습니까? 예, 같이 배줘야 돼, 여러분. 자, 배때 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분하고 아까. 그죠? 예. 자, 그 다음 늙고 병든 둔한글. 이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늙고
병든 둔한 글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쵸? 하자가 자신의 글을 겸양하여 나타내는 거죠. 예, 겸양적 표현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즉, 이 말은 자신의 글에 대한 나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포장은 뭐예요, 여러분? 칭찬과 장래를 포장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칭찬과 장려. 됐죠? 예, 그 다음 가히하니, 지나치게 하니, 지나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수계 키 가히 없다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수계 키 할 때 수계가 뭡니까?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뜻이죠. 수계란 말은 부끄럽고 창피함. 됐습니까? 네, 잡아주시고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번이 되겠네요. 승산이 다시 하되. 그럼 이 부분도 여러분 똑같죠. 전산의 행동이 드러나 있는 거죠. 승산이 다시 하되. 예, 정승산의 행동이 드러나 있어요. 똑같죠, 여러분. 이렇게. 자, 소국의 천안선비. 소국의 천안선비는 여러분 정승산이 자신을 낮추어 표현한 거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세상에 나섰다가 장안 구경하였으니. 자, 니은번 장안 구경의 의미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쵸? 하자의 빠른 글솜씨에 대한 감탄이죠. 됐습니까? 예, 즉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찬사가 나타난 거죠. 즉 인물은 능력에 대한 감탄이죠. 됐습니까? 예,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죽사도 이한이 없다고 어디로 나가더니 또다시 들어와서 아롱보에 무엇 싸고 삼복에 무엇 넣어.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이마에 손을 얹고 엎드려 드리거늘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죠? 정승산의 어떤 태도요? 공손한 태도가 드러나 있죠? 자, 공손한 태도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바여놓고 피봉을 보니. 피봉 뜻이 뭘까요, 여러분? 피봉. 피봉 여러분, 이렇게 보면 피봉은 겉봉은 약이에요, 겉봉. 됐죠? 예. 자, 그 다음. 각색 대단 3단이요. 자, 각색이 대단 3단이돼요, 여러분. 대단이란 것은 하자의 글솜씨에 대한 답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40낭은 은자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은자도 똑같죠, 여러분. 하자가 글솜씨에 대한 답례가 되겠죠. 예, 그래서 대단이나 은자 됐죠. 예,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자, 놀랍고 어이없이 종이에 써서 배ede. 하자의 행동이 드러나 있네요, 그죠? 자, 아까 하자의 행동에서 이야기했었죠. 예, 잡아주시고. 그 다음, 그대 비록 애국이나. 이때 애국은 어느 나라일까요? 예, 외국이죠. 일본을 가리키잖아요, 오늘날. 예.
자, 은하를 갖다 가서 글값 주례하니 그 뜻은 감격하나.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의에 크게 가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고, 의에 크게 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비의 예법을 따른다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예. 자, 마지막, 못 받고 도로 주니 이 말은 전상호의를 거절했다는 이야기죠. 즉, 상대의 글값에 대한 나의 거절이 드러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법 내용 끝내고 이제 문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이 몇 번일까요, 여러분? 풀어보세요. 답은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1번이죠. 자, 근거 제시하세요, 여러분. 아까 보면 성난고래의 동안용은 물속에서 희롱한이라고 했죠. 파도가 요동치는 모습이잖아요. 이 성난고래 또는 여러분 성난고래 그 다음에 동안용이거든요. 그 동물의 역동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풍랑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공간의 무기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잘못됐죠. 풍랑이 일어났는데 동물의 역동성은 맞아요. 그죠?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긴박한 분위기고 위험한 분위기잖아요. 그죠? 즉 이태롭고 그 다음에 긴박함을 보여주고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답지 여러분 키워드 잡으세요. 그렇죠? 악화된 기상 상황이죠. 3번 답지는 하자의 이태로운 상황. 4번 답지는 아까 상승과 하강 이미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기감을 강조하고 있다. 5번 답지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분석하세요. 여러분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기억이 어떻고 니은이 어떻고 비교 대조해주면 끝나는 답지예요. 되게 쉬운 답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기억에서는 이런 구경이 될 거고요. 니은은 장안 구경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예, 이런 구경과 장안 구경. 자, 가장 적절한 거예요. 함정이 있긴 하겠지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경이라는 것은 자, 근거 제시합니다. 풍랑이 끝난 후 배방에서 밖으로 나온 하자 눈앞에 펼쳐진 해돋이 풍광을 보며 평가한 거죠. 그래서 해돋이 풍광을 이런 구경으로 표현한 거죠. 즉 하자의 해돋이 풍광에 대한 감탄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해돋이 해돋이 자연 해돋이가 되겠죠. 풍광에 대한 감탄 기억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니은 근거 제시합니다. 장안 구경은 일본 문인 전승산이 하자에 글 짓는 재주를 보고 평가한 것이죠. 즉 하자가 글을 짓는 것을 보게 된 상황을 장안 구경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하자의 글솜씨에 대한 뭐예요, 여러분? 감탄이죠. 능력에 대한 감탄이 표현되어 있다. 하자의 글솜씨니까. 글솜씨가 좋다는 거죠. 능력. 예,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번 답지 여러분 어디에 잘못됐어요? 1번 답지 권한 극복 의지 아니죠. 2번 답지 대상이 실제를 은폐하고 있다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답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5번 답지도 틀렸죠. 이런 부분 여러분이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여러분 답은 몇 번일까요? 간단하게 봅시다. 5번 답은 그쵸. 3점짜리 문제예요. 중요합니다. 자, 4번이죠. 근거 제시하세요.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지칭한 표현이군.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그쵸? B번에 근거를 제시하면 전흥산이 하자의 글솜씨를 보고 태숙선생, 즉 시짓기 유명하다며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기만 하던 태숙선생이 바로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자신 앞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탄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은 봐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B번에 기한 배로 태석은 하자의 나를 지칭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쵸? 근데 여기서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표현했다라고 표현하면 틀린 거죠. 이런 걸 여러분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한 배로 태석과 소국의 천안선비는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지칭한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됩니다. 하자인 나와 전응상을 각각 지칭한 거죠. 됐습니까? 이런 걸 여러분 분석 잘해야 돼요. 자, 하자인 나와 전승산을 각각 지칭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번 답지 키워드 잡으세요. 필담이 시하는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죠. 설명에서, 본문에서. 그 다음에 2번 답지는 그렇죠. 상대의 평가. 그 다음에 자신의 글에 대한 입장. 됐죠? 그 다음에 3번 답지는 아까 문답의 형식을 활용했다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맞습니다. 5번 답지 그죠? 상대에 대한 찬사가 나타나 있고 상대 글에 대한 나의 거절이 드러나 있죠.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